안녕하세요. 국풍 이천 목동관 원장 고선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목동관 화상으로 이루어진 온라인 설명에 어머니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어머니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한테 학업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일단 먼저 짧게 오늘 설명은 한 30분 정도 이루어질 거고요. 짧게 저희 그 초등부, 중등부, 국어 커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커리는 독서 논술과 어휘 어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휘 어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자성어, 속담 한자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논술은 매달 한 달에 4번이죠. 결국 4주니까요. 독서 논술 2번, 그 다음에 스피치 1번, 디베이트 1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니까 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부 커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중등부 커리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으로 독서 논술과 그 다음에 국어 커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독서 논술, 아까 말했던 논술 프로그램 1시간 30분, 그 다음에 국어 프로그램 3시간 30분. 그러면 중학교 언제부터 진행하니? 6학년부터, 지금 6학년 최상위반 학생들부터 중등 국어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은 1시간 반을 국어에 투자하게 되고요. 구성은 문학하고 비문학, 문법 파트가 같이 진행되는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학년부터 하는 이유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까지만 중등 커리를 진행하고요. 이제 중3부터는 아예 고등 커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수업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잠깐 보여드리면요. 교재는 지금 초등부 독서 논술 프로그램일 때 독서 논술하고 어휘 어법 2가지 교재가 진행이 되고요. 중등부 그제 6학년 최상위반부터 진행합니다. 6학년 최상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1학년 중등국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중등국어, 그 다음에 독서 논술, 어휘 어법 이렇게 해서 3가지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목동관의 매력이 너는 뭐니라고 하시면 목동관의 매력은 일단은 저희 전문가 집단, 이제 국풍 이천은 전문가 집단 국어 전공자들이 가리키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휘어법을 통해서 사자성어, 속담, 한자어 같은 부분도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그쵸? 요번에 학교별로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수행으로 대신하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가까운 모금 같은 경우도 수행 안 합니다. 6월 1일날, 2일날 중간고사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각각 학교마다 수행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논술 프로그램에서 스피치 수업 있죠. 스피치 수업은 어떻게 보면 발표력을 키워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기기도 참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학원에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시험 볼 때마다 저희가 잘하는 아이들, 칭찬하는 아이들, 물론 100점 맞은 아이도 칭찬하지만 성적이 많이 오른 아이도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중등 내신 같은 경우는 전체 재원생이 70% 이상이 90점을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 학원 중등 내신 성적의 평균은 92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논술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는 논술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학생 관리죠. 그렇죠. 어머니들 보내시면서 열심히 하는 애야 당연히 잘하겠지만 열심히 안 하려는 내 아들 어떻게 관리해 줄 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학원에 들어오는 순간 핸드폰 걷습니다. 예, 수업 전에 핸드폰 착실하게 걷고요. 그 다음에 학원 내에서 CCTV로 다 아이들 관리하고요. 등하원 체크는 그쵸, 버튼키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클리닉 시간을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안내 문자가 어머니들한테 매주 수업이 끝나면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공부 잘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등 실전 모의고사가 신청돼서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 커리를 하면서 모의고사 트레이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업하는 게 일반반, 최상위반, 극상위반 3가지 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가장 재밌는 게 학원에 가고 싶고 학원에서 배우는 게 즐겁고 이래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학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칭찬 스티커라고 합니다. 칭찬 스티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각각 잘하는 것들 하나씩 발견해서, 물론 지각 안 하면 하는 게 뭐 수행평가 그러니까 숙제요만 한 게 이런 식으로 칭찬 스티커를 배부하고요. 아이들 칭찬 스티커를 여기다 한 개씩 이렇게 붙이다 보면 나중에 뭐 아마스빈을 갈 수도 있고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만원짜리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칭찬 스티커 처음 만들 때는 초등학교 애들이 저희 학원에 신나게 다녀라,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보자 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고등학교 아이가 그쵸, 이렇게 즐거운 모습을, 신나는 모습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보면 행복한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아이들끼리 즐겁게 독서 논술하는 아이들인데요. 선생님하고 하트 하면서 수업 시간에 뭐 사진도 찍고 발표하는 모습들도 진행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나누고 있어요. 저희 초등부, 중등부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매번 진행을 하고요. 아이들이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레벨을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 이렇게 내신 기간에는 별도로 그쵸, 강의실 안에서 아이들 문제를 풀게 하면, 클리닉을 하면 아이들이 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원작 앞에 보조 의자 갖다 놓고 아이들 쭉 앉혀서 아이들 직접 문제 풀고, 모르는 거는 강사님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셔서 체킹해 주시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정말 피곤하죠,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원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그렇죠, 기분 좋게 공부하라고 제가 사탕 항상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추운 날에는 친구들한테 핫팩도 갖다 주라고 핫팩도 좀 갖다 놔봤습니다. 학원에 오시면 정규 일정 시간표하고 필독서 리스트를 매번 만들어서 어머니들한테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어머니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블로그 링크 걸어서 어머니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중3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중등 국어를 하는 이유는 중3 전까지 중등국어를 마스터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아예 고등 커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고등 커리를 진행하고 고등학교 갔을 때, 왜? 중등 국어까지 마스터된 상태에서 고등 국어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그쵸, 지금 현재 삼모평을 100점을 맞는 아이도 있고요. 삼모평 100점에 도전하도록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풍 2000의 국어의 가장 오늘의 핵 포인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논술만 2시간 진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원비가 13만 원인데 지금 11만 9천 원에 6개월 정도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머니 핵심 포인트죠. 11만 9천 원. 오늘 등록하시면 이 금액에서 10%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은 아주 잘하는 친구들부터죠. 초등학교 6학년 잘하는 친구들부터는 저희가 국어와 논술 같이 합쳐서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요. 학교 수행 관리도 진행합니다. 아까 중학교 3학년, 여기는 지금 중학교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고등 모의고사와 문학, 고등문학, 고등비문학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길게는 자소서 지도도 하고 데이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 중에, 2학년 어머니들 중에 나는 자사고를 갈 거야, 난 특목고를 갈 거야, 그래서 자소서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원장한테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때 되면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관의 강사님들 얼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귀한 자녀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행여나 공부에 지치지 않도록 잘 격려해 가면서 강사님들과 함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녀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그쵸, 설명에 어머니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풍 2000 목동관 문혜민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독서 논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한 그 목표가 뭔지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논술이 뭔지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논술의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 부분에 대한 안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술이란 뭘까요? 저희가 논술해도 사실 논술이 단순한 글쓰기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어머님들도 이렇게 막 설명을 들으러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잖아요. 사실 화상 설명이기 때문에 들으러 오신다는 표현이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 네, 보통 들으러 오시니까요. 네, 그러면 논술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에 규칙성이 없게 흩어져 있는 나무 블록이 있는데요. 이 나무 블록들을 모아서 하나 이렇게 쌓아서 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이러한 나만의 규칙을 부여하는 게 바로 논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술 같은 경우에 이 논술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논술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신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모군초랑 모군중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모군초랑 모군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아이들과 이 학교 아이들을 맡았었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고요. 다른 학교 맡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담당 학교에 대해서 수행평가 다 챙겨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논설문 쓰기나 설명문 쓰기 같은 것들 다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독서 논술입니다. 또 이렇게 대비를 했으면 실제로 입시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건대나 건국대나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반영 비율이 100%나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도 최소 6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논술의 비중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독서 논술의 목표로는 또 입시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가깝다면 가까운 이야기인데 멀다면 또 먼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독서 논술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지금의 목표는 독서 시간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전현직 교사분들이 선정하신 권장 도서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읽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독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최대 4권까지 독서가 가능해요. 한 달 커리큘럼이 책 4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최소한의 독서량도 보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독서 지도 프로그램 실행하고 있고요. 스티커 제도라고 해서 아이들이 책을 잘 읽어오면 스티커를 붙여오거나 이런 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더 동기를 부여해서 책 읽기에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독서 논술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첫 번째로 독서 논술은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데요. 사고력 향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향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는 독서 논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해력 향상을 줄 수 있는데요. 독해라는 건 책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 내용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길러지지 않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든 학습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예 문제도 풀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를 잘해야 글을 잘 읽고 비문학 지문 같잖아요. 마치 교과서도 이렇게 교과서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모든 학습의 시작이다 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독해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양한 주제를 접하는 데서 오는데요. 저희 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권장 도서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여러 주제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휘력 향상을 줄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을 많이 읽으면 물론 어휘력이 좋아지지만 저희는 거기다 덧붙여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자성어나 한자어나 혼동어휘 아니면 속담 같은 걸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제를 해오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좀 더 잘 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독서 논술이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서 논술, 스피치, 그리고 디베이트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독서 논술 먼저 설명드릴게요.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주별 대상 도서를 읽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어오지 않으면 수업을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필수 선행 과정이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책을 읽어오면 같이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책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독해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저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고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정 중심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글도 써본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글을 읽고 써보는 과정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걸 아이들이 덜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글을 무서워하는 걸 백지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들 어머님들도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대학생도 백지를 주고 시험을 쓰게 하면 못 쓴대요. 근데 사실 이건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글을 쓰는 법도 쓰는 법이고 이제 깊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이제 다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일단 저희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논술형 스피치라고 해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정제된 말하기 훈련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렇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대입이죠.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거의 첫 관문인데 그러한 면접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디베이트 수업인데요. 디베이트 수업에서는 저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하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메타인지 능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그 능력인데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되면서 끊임없이 복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말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저 친구는 저걸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과정을 통해 메타인지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고 제가 써뒀는데요. 사실 이렇게 거창할 건 없고요. 그냥 좀 더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글을 쓰고 첨삭을 진행하는 건데요. 첨삭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냥 고쳐준다, 맞춤법을 고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용을 보태거나 삭제해서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글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게 아이의 생각을 해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고치되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첨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개성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 안내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배경지식 쌓기에서 책 소개나 배경지식 이렇게 들어가고요. 저는 여기다 좀 더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심심해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낱말 찾기 이걸 하고 나서 여기에 나온 거 바탕으로 독해력 기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고력 기르기를 해서 간단한 글을 써보고 분석력 문제, 적응력 문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파트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써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 수업은 일단 총 120분 수업이고요. 4주간 사이클이에요. 독서 논술, 스피치, 독서 논술, 디베이트 이렇게 되고요. 보충 수업이라고 해서 보충 더 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따로 보충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를 보고 필요하겠다 하면 따로 말씀을 드려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SLS라고 해서 인강이 있거든요. 그 인강을 통한 재수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제 수업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칠판을 정말 적극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그림도 그리고 자주 써놓고 실제로 아이가 같이 그림을 그린 건데요. 아이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창의력 문제 코너도 있고요. 비판력 문제, 저는 항상 제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게 뭘 말하든 이유가 있어야 한다.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장난을 치든
이유 있게 얘기를 해라. 너네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고 써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유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렇게 착실하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재생되도록 해놨는데 지금 화상인 관계로 제가 지금 재생해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자기 대본을 쓰고 제가 그걸 조금 고쳐주고 이걸 다시 외워서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디베이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나눠서 찬성편, 반대편 나누어서 따로따로 글 적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서로 말하겠다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저는 아이들의 생각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 시간 중 하나예요. 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즐거워야 한다거든요. 즐겁지 않으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것도 사실 순식간이라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 왼쪽은 크리스마스 때 같이 젠가도 하고 과자도 먹고 파티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쿠풍 아이돌 콘테스트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쿠풍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했던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줬더니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지금 저기 왼쪽 구석에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 부끄러움을 탔던 친구인데 점점 부끄러움을 타지 않게 돼서 수업이 효과가 있었나? 라고 조금은 생각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혜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등영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상준이고요. 우리 북동관 영어과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좋아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쿠풍 AI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규모 학급 운영을 한다는 건데요.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규모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은 대규모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졸고 딴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멍 때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대체 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졸기 시작하는 거,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전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00% 몰입이 가능하고요. 학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아이들의 수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숫자가 한 5명 정도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문법 개별 지도 때문에 그런데 학생마다 학습 속도가 정말 달라요. 이게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예사고 심한 경우에는 4배, 8배 막 이런 식으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책 한 권을 한 달 만에 끝내는데 어떤 학생은 같은 책을 한 대여섯 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학습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재는 동일하되 개인 속도에 맞춰서 진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학생들은 빠르게 그리고 느린 학생들은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맞추어서 진행하고 아이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질적 향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 학원들 보시면은 대체로 다 양적인 학습을 합니다. 즉 그날 몇 개의 단어를 외우느냐, 단어를 몇백 개 외웠니, 아니면은 책을 몇 권 끝냈니,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학습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숙제에 지쳐서 학생들이 영어 자체가 싫어집니다. 영어가 아예 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 시험을 보는데 하루에 몇백 단어 시험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말 뜻쓰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만 결국 공부하는 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쓰임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원래는 명사인데 품사의 전이가 일어나서 다른 품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 그런 경우를 주로 시험에 내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전 찾았을 때 맨 꼭대기에 있는 그 1번 의미만 딱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 낮은 학습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주 안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는 학생들 또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엄마랑 아이가 거의 적이 돼가지고 휴대전화 보면은 엄마라고 안 써 있죠. 굉장히 나쁜 말이 거기 써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질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질적인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에게 일단 동기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부한다는 걸 이해시키고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로서는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이 학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어원 학습을 진행합니다. 어원 학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고급 어휘를 습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어휘까지 알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숙제를 해결합니다. 저희는 문법 같은 경우에 이 뒤에 워크북이 붙어 있어요. 항상 이 워크북이 항상 숙제인데, 이 워크북 숙제가 그 자체로도 아주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어 시험을 보고 할 때 시간이 좀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학원에서 어느 정도 도 해결합니다. 그래서 실제 집에 가져가게 되는 거는 뭐 많아야 6페이지, 좀 적으면 한 4페이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숙제를 해결하고 가기 때문에 그다지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있진 않아요. 숙제가 아주 적지도 않지만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결국 완화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원 학습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단어들 보시면은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전부 다 뭔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실 것 같은데 전부 스펙트라는 이 어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펙트라는 어근은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다 따로 외우는 것보다 스펙트를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expect를 보면 ex가 들어가 있죠. ex는 바깥이니까 밖을 보네. 언제 오나 밖을 보고 예측하는 거죠. prospect의 pro라는 이 어근은 앞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을 보는 거죠. 전망. 앞으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까? inspect, 안을 들여다보네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조사하는 거죠. respect, 다시 봅니다. 저분 나 아는 분인데, 저분 유명한 분인데 존경하는 거죠. spectator, 맨 끝에 or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결국 구경하는 사람, 구경꾼이에요. 이렇게 익힌 학생하고 이 단어들을 다 따로 익힌 학생하고 결국에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따로 외운 학생들, 개개로 익힌 학생들은 머릿속에 남지를 않습니다. 속도에도 차이가 나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없고, 그런 학습을 왜 하나요? 그래서 어원 학습으로 진행해야 단어를 정확하게 익히게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쓰는 교재가 보카바이블이라는 교재인데요. 이것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어휘 교재이고요. 요거 인강을 다행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데 편입이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쉬운 것만 강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접사랑 어근을 주로 보는 거예요. 단어 외우자라는 게 아닙니다. 프로라는 어근, 접사 뭐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생소한 단어를 만났을 때도 현장에서 그 의미를 유추하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자라는 게 저희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시험 보고 뒷북을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험보다 앞서 나가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방학 때는 아예 이 보카바이블 가지고 특강을 개설하고 평소에는 저희 수업 속에 녹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저희 개인 코칭인데요. 학생마다 정말 니즈가 다양합니다. 관심사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여학생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여학생은 우리 미수라는 학생이고 사실 영어랑은 그다지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을 때 별로 영어에 관심이 없고 싫어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팝송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친구는 러브라는 가수인데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나랑 유튜브 한번 보자.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 틀어놓고 가사 띄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해석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는 다른 노래를 갖고 오네요. 또 해줬죠. 이래서 한 대여섯 곡 하고 났더니 이제 아이가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팝송을 가지고 얻은 흥미를 이 공부에 좀 쏟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남학생들 경우인데 남학생들 어벤져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학생들하고 저하고 한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영화 한 편을 다 봤어요. 영화 한 편을 다 봤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영화 자막을 띄워놓고 하나하나 장면을 제가 설명해주면서 아이들은 엄청 짜증내죠. 빨리 그냥 보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주면서 영화를 다 보고 났더니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아이들이 대사를 외워요. 네, 놀랍습니다. 이 절대 쉬운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이 어벤져스도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고급 어휘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들이 워낙 좋아하는 영화니까 그냥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대사를 외워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서술형이죠. 아주 바람직하고요. 자, 이 여학생은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학생 중에 제일 영어 잘하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훨씬 나요. 정말 영어 잘하는데 이 학생의 특징? 책 엄청 좋아합니다. 남들 뭐 게임하고 웹툰 보고 필요 없어요. 이 친구는 정말 디킨스 보고 해리포터 읽고 이렇습니다. 특히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친구하고는 별거 한 거 없고 뭐 북 리뷰 우리 독후감 같은 거 쓰고 첨삭지도 하고 발표하고 이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 학생은 한 10년만 지나면 제가 얘한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고요. 그 다음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강의하면서 프로게이머 되겠다는 친구를 딱 2명 만났는데 한 친구는 대원 외고반이었어요. 그런데 프로게이머가 돼서 나는 TV에 나올란다.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보냈죠? TV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학생은 요즘에 있었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한 달간 뭐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하루에 게임을 주구장창 하고 돌아왔습니다. 프로게이머 못 되겠답니다. 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게임을 포기하고 다시 저를 찾아왔는데 이제 저는 공격할 무기가 생겼죠. 이 학생 물고 늘어져서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이끌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마다 다른 관심사들은요 개인 코칭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이런 코칭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정규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화목반, 수금반, 그리고 토일반이 있는데요. 화목반은 멘토, 마스터 뭐 이렇게 레벨을 좀 나눠놨어요.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7시까지 하나의 블럭을 짜고요. 이 블럭에서는 좀 쉬운 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딩 공감이라는 중학교 교과서 수준,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이런 교재를 채택하고 있고요. 문법은 천인문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이 7시에서 10시 블럭은 아이리딩이라는 책을 고르는데요. 이 책은 토플 교재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 난이도를 가지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질문이 좀 드실 거예요. 중간에 뭐 7시, 8시 겹치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시간은 이제 단어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그날 뉴스, CNN 뉴스 같은 거를 같이 좀 일부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칭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코칭할 시간을 이때를 많이 이용합니다. 부족한 시간도 있죠. 그때는 앞에 빨리 오거나 뒤에 남거나 또는 주말에 나오거나 이런 시간이 또 있어서요. 일부 코칭할 시간이 또 확보가 됩니다. 자, 수금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근중 특화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근중 학생들이 가장 많아서 거기에 좀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근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2나 고3 수준의 독해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독해가 교재가 좀 셉니다. 아까 봤던 아이리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스터링 스킬즈라는 또 상위 교재를 또 쓰고 있고요. 모근중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되게 많죠. 그래서 저희 수행평가 대비를 다 해줍니다.
뭐 말하기 수행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대본을 다 쓰고 첨삭지도 한 다음에 말한 거 녹음하고 심지어 녹화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데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내신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역시 이렇게 블럭을 짭니다. 5시에서 7시 그리고 7시에서 9시 블럭을 짜는데 아래쪽 블럭이 좀 더 상위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영재고랑 과학고 진학 준비생들이 단기간에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내신 기간에만 반짝 운영하는 반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일주일 남겨놓고 저를 찾아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되게 힘든데 어쨌든 이렇게 단기간 반짝해서 낸 성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저하고 1년간 공부했던 일부 학생들의 성적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단기간 반짝했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고 있죠. 계속 꾸준히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을 내는 반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중등 프리머스는 저희 최상위 반입니다. 이 최상위 반은 현재 지금 모집 중인 반이고요. 토일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 토플에서는 최고 난이도 독해, 그냥 기출 문제 풀면 되죠. 토플 실제 기출 문제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보카바이브를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최상위 반 학생들이 이 반에 문을 두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낸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모든 에너지를 수학하고 국어 뭐 이런 쪽에 쏟아야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 영어는 1등급 감각 유지만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짜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성을 다해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